여러분, 일본이 기독교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임감독 작품 TV의 임감독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일본에 관해 사실적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임감독 작품 TV입니다. 저는 가장 최근 에피소드로 조국이라는 제목을 달아 일본식 돈까스 편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만으로는 제가 의도하고 기획했었던 아이디어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자체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 사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본에서 개혁파 기독교의 선교가 시작되고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중요한 기점에 일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유럽에서 진화론이 출간되고 그 영향력이 일본에 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국주의로 일본이 급선회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식 돈까스 편의 배경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일본 메이지 유신 정권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시기는 요리 유신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일본의 음식 문화 개혁에 심혈을 기울이던 시기였는데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일본인들의 체격이 서양인들의 체격에 비해 매우 약하고 서양인들의 음식을 먹어야 서양인들의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동안 육식을 하지 않았었던 일본 음식에 육식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많은 부분을 개혁적으로 감행했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잠깐 이 흐름을 벗어나서 그 흐름 밑에 흐르는 서브 컨텍스트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인들이 서양인들을 이겨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음식 문화가 개혁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본인들은 서양인들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실에 관해서 조금 더 비집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은 수백 년간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지냈었던 쇄국 정책의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그 쇄국 정책이 시작됐던 그 즈음에도 유럽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찾아와서 폭발적인 문명의 충돌이 일어났었던 경험이 이미 일본에서는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수많은 순교자들과 순국자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일본인들은 1차적으로 서양인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임진왜란으로 격돌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일본을 노리고 있는 서양의 노림수를 간파했던 일본의 지도자는 더 이상의 서양과 문물 교류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하고 모든 항구들을 폐쇄한 뒤 외세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차단했었던 시기가 바로 에도 시대였습니다. 그 에도 시대가 끝나고 시작된 정권이 메이지 유신 정권입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가 끝날 그 무렵에 쇄국 정책이 끝나고 개항이 되었는데요. 그 개항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미국의 전투함으로 인해 일본이 완벽하게 항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인데요.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었던 일입니다. 서양의 막강한 힘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었던 일본인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닫아두었었던 쇄국 정책을 걷어낸 뒤 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서양의 문물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때 들어왔었던 가장 영향력이 컸었던 문명은 바로 개혁파 기독교의 문화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개혁파 기독교의 선교가 시작되었었던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은 일본이 개항을 하고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었었던 바로 그 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서브 컨텍스트를 뛰어넘어 다시 본 이야기의 흐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에 이루어졌었던 메이지 유신 정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영향력에 관해 사람들은 과거와 같이 부정적이지 않았고 매우 호전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보기에 충분한 대상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선교사들이나 혹은 학자들 혹은 정책자들에 관해 매우 호전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요리 유신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서양의 힘은 막강하고,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힘이었겠죠. 미국의 힘은 막강하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기에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원칙은 완고했습니다. 화혼양제, 자신들의 영혼은 간직한 채 겉모습은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변화시킨다 라는 것인데요. 그때 일본인들은 미국의 개혁파 기독교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초등학교 교과서에 성경책의 내용을 실을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 개혁파 기독교가 소개되고 선교가 시작되었었던 그 시점에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1859년에 일본 개신교 기독교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해에 유럽에서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이 되고요. 1874년도에 일본에서는 그동안 개신교 기독교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향력이 매우 옳다고 여겨서 성경책의 내용을 추격해서 담은 국어 교과서와 역사 교과서가 편찬이 되는데요. 바로 그 해에 일본에 진화론이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1877년 기존의 기독교 정신은 배제하고 진화론 교육을 시작합니다. 진화론 교육이 시작된 것으로는 일본이 세계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긍정적이었었던 시기는 메이지 유신 절반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 후반부턴 진화론과 유물론, 그리고 인본주의로 점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근대 역사를 이토록 드라마틱하고 급진적으로 변화시켰었던 주요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구글 검색에도 잘 나오지 않는 아오이 가와라는 인물일 텐데요. 그 사람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일본의 진화론을 도입하고 진화론 교육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동아시아, 세계 역사는 크게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절대로 과대 해석이 아닙니다. 아오이 가와라는 인물이 일본의 진화론을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일본은 제국주의로 변질되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이 제국주의로 변질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인 중국과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대립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지만요. 그리고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는 다음 편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애국하십시오.